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393해서 동수가 나와서 과반 이상이 되지 않아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툭불TV 시작합니다. 국회 윤리특위에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제명안이 부결됐습니다. 뭐 예상됐던 문제이긴 하지만 여론의 민심에 역행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서 우리 이재창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아니 의외로 뭐 예상을 했었지만 민주당이 이건 역풍 만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역풍을 만날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재명 대표의 지금 그 사법 리스크가 많이 부각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대표의 측근으로 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지만 측근이라는 게 어디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 그 제명안까지 이렇게 부결시킴으로써 민주당은 방탄당이다 이런 그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이거는 뭐 예상됐던 겁니다. 지난 22일 그 표결을 앞두고 당초 22일 표결할 예정이었어요. 예. 김남국 의원이 전격적으로 그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 민주당이 그걸 빌미로 해서 제명안을 부결시킨 걸로 보입니다. 근데 서로 민주당 의원들하고 뭐 짜고 치는 고수톱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부터 윤리심사 자문위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제명을 해야 된다. 거의 만장일치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그걸 무시한 결과가 나왔거든요. 윤리특위가. 예. 이 제명안 부결은 민주당의 당론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아마도 김남국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고 그 후에 제명안을 부결시키는 이런 쪽으로 사전에 좀 조율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전 협의라는 걸 거쳤다면 실제로 뭐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그게 사실인 걸로 드러난 겁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윤리특위에서 제명으로 결론이 나고 또 전체회의에서 제명이 된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제명을 하기 위해서는 제적의원의 3분의 2의 동의를 못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민주당의 이탄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당론으로 거의 제명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부결될 것이다. 이렇게 또 핑계를 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런 네. 문제죠. 네. 그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고 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표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김남국 의원 제명안을 부결시키면 당연히 이제 방탄 논란에 휩싸일 거라는 게 뻔히 예상되는 그렇죠. 상황에서 그 민주당이 사실상 당론으로 김 의원 제명안을 부결시켰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 인터넷 여론을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검찰의 소환이 30일이잖아요. 오늘이죠? 네, 오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오늘인데 이제 그냥 넘어갔고요. 또 다음 주에 또 나오라고 하니까 그때는 또 못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검찰과 이재명 대표 간의 힘겨루기 내지는 신경전이 날카롭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당초 8월 임시국회 회기를 일찍 마감한 거는 비회기 중에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해라 이런 입장에서 사실 저 회기를 빨리 끝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검찰에서는 우리 일정대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뭐 그런 입장이었고. 예. 그래서 이제 검찰이 이제 그 30일 나와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30일 오늘 이 대표는 저 목포에 갔어요. 목포에 가서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반대 이 집회에 참석했고요. 현장 최고위원 회의와 반대 집회 이걸 동시에 아마 한 것 같은데 뭐 그 행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못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된 것 같고요. 그러면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된 뒤에 그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은 주에 나가겠다. 그게 이제 따져보면 셋째 주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이제 대정부 질문과 뭐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이런 게 다 예정돼 있어서 본회의가 열리게 돼 있고요.
그래서 셋째 주에 나가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예. 검찰에 통보했는데 예. 검찰이 다시 아니다 9월 4일 그 출석해서 조사받아라 뭐 이런 힘겨루기가 지금 계속되고 되고 있는 있죠. 상황입니다. 예. 회기 중에 만약에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 이제 어차피 이제 형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국회 이제 표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친명계를 중심으로 부결한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아니다 나는 나갈 거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상충되는 말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게 작전이다. 결국은 부결시킬 거다 오늘처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분명히 두 가지 목소리가 있습니다. 친 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부결시켜야 된다 뭐 이런 그 강한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또 비명계 중심으로 그렇게 하면 민주당은 이제 방탄수렁에 빠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가결시키도록 의원들을 설득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예, 사실 예. 그런 상황인데 이 김남국 의원의 이 제명안 부결은 또 다른 민주당의 부담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지금 뭐 보면은 민주당이 지금 악재가 겹치고 겹치는 것 같아요. 글쎄요, 이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명안을 처리를 하고 국회 본회에서 부결을 했더라면 글쎄요, 여론의 저항이 조금 덜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얘기도 일부에서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부결시키는 바람에 그 여파가 곧 다음 주에 있을 이 검찰의 소환 통보 예고 그거와 겹쳐서 여론이 더 겹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그 김 의원에 대한 예. 표결 이런 걸 미룰 때 이미 뭐 예고됐던 겁니다. 사실 그 아마도 김 의원과 좀 사전 조율이 필요해서 네. 아마 그 표결을 좀 미뤘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지난 22일 그 이제 표결 직전에 김 의원이 이제 불출마 선언하고 그리고 곧이어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만큼 굳이 제명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여론을 뭐 띄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제명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뭐 김 의원은 이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민주당에서 30일 뭐 국회 출석 정지 뭐 이런 정도로 수정안을 내서 밀어붙일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네, 물론 뭐 국민의힘은 그거 자체도 또 부결시킬 겁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그 방탄당이라는 그런 점을 부각시킬 것 같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뭐 한층 더 가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회 윤리특위가 국회의원 비리에 대해서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을 했잖아요. 이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국회 윤리특위 있으나 마나니까 그냥 해체해버려라. 저거 이름 유명무실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해체해야 예. 되지 않습니까? 윤리특위 지금 같은 뭐 네. 윤리특위라면 있을 필요가 없는 그렇죠. 거죠. 뭐 1년에 뭐 몇십까지 올라오지만 실제로 제명되거나 아니면 뭐 중징계를 받은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손방망이 징계나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이런 윤리특위가 뭐 필요하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예. 의원들 자기 식구 봐주기 뭐 이런 차원으로 계속 되풀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예.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부결 결정이 나온 데는 친명계가 적극적으로 이제 목소리를 낸 것 같아요. 김영진 의원이 7인의 멤버로서 김남국 의원하고 같이 활동했다고 하는데 이분이 그전부터 계속 김남국 의원의 제명은 과하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어제 저 연찬회 끝났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화합을 하자 비명 친명. 그런데 끝나자마자 또 이 비명계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연찬회 끝나자마자 이루어진 표결에서 그 민주당 의원들 3명 모두가 반대표를 던진 걸로 보면 연찬회에서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상의해서 한 거냐 뭐 이런 비명계 중심으로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비명계는 이게 냉정하게 봐야 된다. 잘못하면 그렇죠. 방탄수렁에 빠질 수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봐준다든지 네, 온정주의로 흐르면 민주당이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줄곧 해왔거든요. 예. 그런 주장과는 사실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겁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연천은 아마도 연천에서 단합을 강조했지만 뭐 그 이재명 대표의 뭐 체포동의안 이런 거 가지고도 그 비명계 서른 의원과 뭐 친명 의원 간에 설전이 벌어지고 뭐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민주당의 갈등이 한층 더 복잡하게 그리고 이제 격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김남국 의원이 이제 제명 부결은 됐지만 이게 이제 그 검찰에서 수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파고들면 굉장히 그 혐의가 짙을 수가 있고 무거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든가 코인 거래에 있어서 그 다음에 또 이 전체 거래액이 60억 내지 최대 한 80억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 김남국 의원이 원래 가난했다고 스스로 얘기를 했잖아요. 라면 먹는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80억이라는 거래대금 나올 정도로 그런 코인을 어떻게 구입을 했냐 이런 데 의혹이 있거든요. 검찰 수사는 계속 되겠죠. 그 뭐 고발이 돼서 수사를 하는 거면 예. 뭐 그 마무리를 하겠죠.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지 알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뭐 그걸 단정해서 이렇게 뭐 이런저런 해석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예. 하여튼 뭐 김남국 의원 때문에 민주당의 하나의 폭탄이 터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본인들은 뭐 당연히 자기 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당연히 한 일을 한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론이나 또 이 일부 중도층은 상당히 실망을 할 것 같고요. 자, 뭐 그럼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민심인데 그렇죠. 이런 식이면 방탄당 이미지가 한층 더 강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인데 또 이 반사 이익을 좀 얻어야 되는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또 참 문제가 많죠. 참 국민의힘도 참 복잡하죠 지금. 뭐 수도권 위기론이 아니다, 맞다, 뭐 이런 연천에서도 이제 논란이 좀 있었고 그 지도부는 별로 심각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내려고 했지만 연천회 끝나고 나서도 뭐 여러 의원이 위기를 위기로 얘기하지 않으면 그게 더 큰 위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수도권 위기는 현실인 것 같고요. 지금 뭐 저 얼마 차이가 안 나고 그래서 해볼만 하다 그러지만 수도권이 전통적으로 좀 여권이 불리한 지역인데다가 지금 특별히 앞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친일이다 뭐 아니면은 이제 반공 뭐 이런 이념 논쟁으로 또 비화돼서 그렇게 정치권이 격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그 중도층을 또 움직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 위기론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꽤 있고요. 예, 예. 그리고 그 또 중요한 키맨 중에 뭐 한 명이 이제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잖아요. 예. 유승민 전 의원은 최근 행보로 보면 사실상 이제 국민의힘과 같이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스스로 그 양반은 스스로 나는 내놓은 자식이다 이렇게 인정해달라는 그런 식의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상 이제 그런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의 고민은 이준석 전 대표로 모아질 것 같아요. 예. 이준석 전 대표의 거치가 뭐 아무래도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20대 뭐 청년들에게는 상당히 그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정치인이고 지금도 일부 뭐 꽤 있을 것 같아요. 예, 조금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대표의 거치 문제 이런 게 이제 중요할 거고요. 오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준석은 무조건 출마할 거다. 공천을 주든 안 주든 무조건 출마할 거다. 아마 이준석의 멘토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안 줄 경우에 상당히 이준석 거치를 놓고 논란이 가열될 수도 있고요. 예, 그 거치가 주목됩니다. 그리고 예. 최근의 정치 상황을 좀 얘기해 보면 예. 이게 헛발
헛발질 게임이에요. 예. 자기가 잘해서 점수를 얻는 이런 게임이 아니라 상대방의 헛발질로 반사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행태가 여야에서 다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보면 뭐 자기가 잘해서 점수 얻는 건 하나도 없고요. 상대방이 더 큰 실수, 더 큰 헛발질 그러니까 자살골로 해서 이기는 거네. 예? 그렇죠. 뭐 남의 자살골 이걸 바라는 형국인데 이런 정치라면 국민의 불신이 한층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젠가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제 장관들은 이제 정치는 아니지만 장관이라는 자리는 당신들 싸우라고 있는 거다.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국민들한테 좀 소통을 해라. 국민들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국회의원들한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적어도 아까 수도권 말씀하셨는데 수도권에는 기존의 기성 정치인 가지고는 절대 승부를 볼 수 없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19초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수도권은 참신한 인물로 나이로 뭐 어린 청년 내세우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전투력 있고 국정 철학에 윤석열 대통령과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참신한 그리고 전투력 있는 그런 신참 정치인들 많이 좀 물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냥 예. 지금의 불리한 구도를 돌파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인적 쇄신이에요. 뭐 국민들한테 먹히는 사람을 내놓고 표를 달라고 해야지 찍어줄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김기현 대표가 그 참신한 인물 네. 그런 인물들은 19초라도 할 수 하겠다. 예. 이 말은 뭐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과연 19초를 통해서 글쎄 말이에요. 참신한 인물들을 영입할 예. 수 있을지는 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뭐 의문부가 좀 붙긴 합니다. 예. 저도 우리 국장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한번 19초를 할지 아마 3구초를 할지 1구초를 그냥 그칠지 한번 지켜보시죠.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그 김남국 의원에 대한 그 국회 윤리특위가 부결 처리를 한 걸 갖고 스팟 방송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투블TV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